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네 삶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청년의 패기도 보았고 중년의 치열함도 보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예상치 못한 일로 무너지는 이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55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인생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것을 어떻게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지요. 인생을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자면 55은 이제 열매를 맺고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커다란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자산, 즉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경제적인 토대나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쉽게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갖게 되는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이자 남은 생을 타인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주변에 알리는 순간 돈이라는 것은 참 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욕심과 시기라는 괴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5이 넘어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 잃어버린 자산은 다시 채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경제력은 내 몸을 지키는 갑옷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갑옷은 튼튼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남들에게 그 틈새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아낀다면 오히려 나의 경제적 사정을 비밀로 붙이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형편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 있으면 조금 빌려달라고 해도 되겠지, 나중에 나에게 이만큼은 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처음에는 순수한 호의로 시작했더라도 상대의 풍요로움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운함이 생기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귀중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오직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만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노년의 가난은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자괴감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나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울타리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형편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 동안 지켜본 결과 말로 지키는 성벽보다 침묵으로 지키는 비밀이 훨씬 더 견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을이 평온하고 눈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왜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하는 이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요. 평생을 일궈온 결실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이들이 가족인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지켜본 수많은 가정의 비극은 대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55이라는 나이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거나 사회에서 제자리를 잡으려 애쓰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때 부모가 가진 재산의 위치나 규모를 알게 된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대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공개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돕는 길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 의지를 꺾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묘해서 내 손으로 일궈야 할 몫이 있다고 믿을 때는 온 힘을 다해 달리지만 뒤에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걸음걸이가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업이 어렵다거나 집을 사야 한다는 자녀의 눈물 섞인 하소연 앞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곡관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물론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지인은 평생 아끼고 모은 아파트와 예금을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미리 넘겨주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줄 것인데 지금 보태주마 하는 인자한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경제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그 노부부는 자식 눈치를 보며 용돈을 다 쓰는 신세가 되었고,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히 여기기보다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숭고한 사랑은 계약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식에게 내 재산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식을 탐욕의 굴레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친척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요즘 형편이 좀 어떠냐고 묻는 말에 무심코 살 만큼은 모아두었네 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빌려가기 좋은 개인 은행이 되고 맙니다.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면 야속한 사람이 되고,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55 이후의 삶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의 소음입니다. 그 소음의 판알은 돈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배우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건강을 지킬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희에게 줄 것은 없으니 너희 삶은 너희가 개척해라 라고 엄히 말하는 부모가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비상금이 얼마인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만 있다고 웃으며 넘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돈이 아닌 부모의 삶 그 자체를 존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모의 안위를 진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지갑이 텅 빈 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귀한 재산을 가족이라는 포근한 말 뒤에 숨은 요구들로부터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여생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며 그 침묵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부류, 바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와 지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되면은 주변에 남는 사람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을 공유했고 함께 늙어가는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정보를 가장 먼저 가로채거나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재산이 늘어나면 자랑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타인의 행운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줄지 몰라도 돌아서면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비교와 시샘이 싹 트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55 이후에는 각자의 삶의 궤적이 뚜렷하게 갈리는 시기입니다. 누구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고 누구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자산의 위치나 규모를 알리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친구에게 나 이번에 땅을 좀 팔았네라거나 연금이 꽤 나와서 살만하네라는 말을 뱉는 순간 그 우정의 순수함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친구가 아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비교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정보가 주변에 퍼져나가는 속도입니다. 그 친구 돈 좀 있더라는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고 결국 여러분은 원치 않는 투자 제안이나 빌려달라는 부탁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보니 노년의 우정을 가장 아름답게 지키는 법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벽을 세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친구는 주눅이 들거나 이용하려 들고 내가 적게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은근히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귀한 보물지도를 친구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저 굶지 않고 살 정도네라며 웃어 넘기는 것이 우정을 지키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함께 투자하자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55이 넘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보내고 싶다는 욕심에 친구가 권하는 확실한 정보라며 소중한 자산을 꺼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확실하고 좋은 기회라면 친구가 굳이 여러분에게까지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공격적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친구의 권위에 못 이겨 내 자산의 위치를 드러내고 그 돈을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쌓아온 우정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점심을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산책길의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내 경제적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내 목을 조를 수 있는 밧줄을 상대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조용히 지키십시오. 친구들과 만날 때는 그저 평범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곳간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평온한 오후를 지켜주고 친구와의 관계를 맑게 유지해주는 지혜입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옛말은 노년의 재산 관리에 있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침묵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외로운 노후를 지켜줄 진정한 친구들을 곁에 남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침묵으로 여러분의 우정을 보호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류는 우리의 약해진 마음과 불안한 영혼을 파고드는 낯선 이웃들과 달콤한 위로를 건네는 자들입니다. 55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문득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닿을 듯 가까이 느껴지곤 합니다. 아이들은 제 살길 바빠 연락이 뜸해지고 집안에 정적만 가득할 때 누군가 다가와 내 아픈 곳을 알아주고 내 외로움을 달래준다면 그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따뜻한 손길 속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은 대개 종교적인 구원이나 건강에 대한 비방 혹은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한 봉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이웃인 척하며 여러분의 신뢰를 얻습니다. 어르신, 자식보다 우리가 낫지요? 라는 말로 여러분의 외로움을 자극하고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 교묘하게 여러분의 형편을 묻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허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기부하면 내세의 복을 받는다거나 이 약만 먹으면 100세까지 거뜬하다는 터무니없는 말에 평생 모은 쌈짓돈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자산 정보는 가장 맛 좋은 먹잇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땅이 있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친절은 집요한 요구로 변질됩니다. 평소에는 냉정하던 사람도 좋은 곳에 쓰인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는 명분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진정한 믿음이나 봉사는 결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야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나 이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회장님이나 특별한 분으로 대접해주면 금세 마음이 달떠버립니다. 그 대접의 대가가 나의 노후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이가 내 사생활을 지나치게 궁금해하거나 나의 경제적 능력을 지켜세우며 무언가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100% 위험한 신호입니다. 55 이후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갑자기 나타난 친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소중한 자산은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마저도 초라해지고 맙니다.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곳간문을 열어 보여주지 마십시오. 진정한 위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맞이하는 맑은 공기와 내가 스스로 가꾸는 작은 취미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 나 자신이어야 하고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오직 나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유 없는 친절도 없습니다.
특히 돈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이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자산을 궁금해한다면 그저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이 무례해 보일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례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훔치려 드는 그들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감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물은 땅속 깊이 묻혀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길가에 내놓으면 돌멩이만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담보로 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손길을 뿌리치십시오. 조용한 방 안에서 홀로 차를 마시는 고독이 누군가에게 내 정보를 흘리고 얻는 가짜 위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안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을 위해 여러분의 입술을 무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곳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 굳건히 숨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55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조용히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의 자산 정보를 감추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 불필요한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어벽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겉모습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옷이나 비싼 장신구로 나를 치장하여 나 이만큼 성공했노라 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둑을 불러 모으는 등불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은 낡은 옷을 입어도 깨끗하고 말수가 적어도 그 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네 라고 말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부자로 보든 가난하게 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가 든든하다는 사실은 나만 알면 넉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을 가장한 부유함이며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또한 집안에 굴러다니는 불필요한 서류나 귀중품들을 정리하십시오. 누군가 우연히 들렀을 때 내 재산의 규모를 짐작하게 할 만한 것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내가 얼마를 가졌다는 생각을 지우고 사십시오. 내가 가졌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생색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 유혹에 지는 순간 비밀은 새어나가고 평화는 깨어집니다. 그저 오늘 하루 건강하게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자산을 탐내며 다가오거나 여러분을 속여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단호해지십시오.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남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인자함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함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줄 간병인이고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나를 지탱해줄 지팡이입니다. 이 소중한 지팡이를 남에게 건네주고 어떻게 길을 가겠습니까? 누군가 무례하게 굴거나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려 한다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관계를 멀리 하십시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소중한 정보와 마음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55은 다시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이제까지는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지만 우리 삶의 품위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남들의 눈으로부터 잘 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대접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며 조용히 세상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대단한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내 손에 쥐어진 작은 여유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곳간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말을 아끼고 가진 것을 숨기며 마음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소음은 잦아들고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돈을 쫓아 요란하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은 그 소용돌이 밖에서 평온한 바다처럼 고요하게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긴 세월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